저희들은 오늘 그 80년대 초중반 때의 그 지산여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제가 지산여학교를 만나게 된 그 계기, 그리고 18살의 청년과의 만남, 그리고 지산여학교에서 시작된 나눔, 그리고 지산여학교에서 찾은 나눔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김정은 선생님께서 지산여학교에서 만난 사람들 위주로 해서 교장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산여학교를 처음 이렇게 접하게 된 계기는 제 고등학교 단짝이 있었습니다. 고3 때 단짝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포항에서 유학을 온 친구였어요. 그래서 형님하고 두 분이서 작치를 하고 있었는데 대학을 다니는 형님께서 야학교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죠. 그래서 우리도 대학 가면 한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제 그 학력고사를 치고 난 뒤에 우리가 야학교에 올라가서 교사 지원서를 쓰고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이지만 저희들이 올라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도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신입생 모집을 위한 뭐 벽보도 붙이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해서 지산여학교하고 좀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지산여학교에 근무하게 된 기간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1학기까지 3년 반. 그래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대학 생활 전체가 여학교와 항상 같이 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을 해보면 이게 대학 생활 기억보다가 오히려 우리 여학교 생활의 기억이 더 많을 정도로 이 여학교 생활은 저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 전부였다고 볼 수 있고, 또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학교에 보면 그 당시에 그 숙직실 격인 그 주택이 하나 옆에 딸려 있었어요. 그래 그 재래식 부엌도 딸려 있는 그런 그런 시골집 같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좀 굉장히 시설은 열악했죠. 그런데 시골에서 올라온 선생님들이 여기 번갈아 가면서 여기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일단 집값도 절약할 수 있고 방값도 아낄 수 있고 해서 여기서 생활을 번갈아 가면서 했었는데, 저도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한 1년 6개월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 선생님하고 둘이서 여기서 생활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 함께 생활했던 뭐 친구 선생님과 뭐 추억들도 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휴일 아침에 뭐 찾아왔던 선배 교사에 대한 그런 기억도 뭐 있습니다. 일단 뭐 다른 건 몰라도 휴일 아침에 찾아온 선배 교사에 대한 뭐 에피소드, 이걸 잠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겨울이고 휴일 아침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뭐 집에 다니러 주말이라서 가고, 제가 혼자서 지산여학교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됐습니다. 아침에 인기척에 제가 깼었는데 창을 보니까 이게 문 앞에 누가 이렇게 창 틈을 통해서 저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밖에 나가 보니까 군복을 입은 이제 장교 한 분이 서 계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야학교에서 근무했던 선배 교사, 저는 뭐 처음 뵀지만 선배 교사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졸업을 하고 그 군대에 갔는데 오랜만에 대구에 휴가 나오고 나니까 야학교를 너무 오고 싶더라. 예? 휴일이라서 가면은 뭐 아무도 없을 수도 있지만 오고 싶어서 한번 와봤다. 예? 그러면서 이제 뭐 막걸리 한잔 먹으러 가자. 그래서 그때 이 동네는 진짜 구멍가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구멍가게밖에 없었는데 그 구멍가게에 가서 아침부터 이제 막걸리를 둘이서 많이 마셨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러면서 이분이 가시면서 그 구멍가게지만 우리 생활에 필요한 뭐 이런 걸 잔뜩 사주시고 갔던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시할 때 오셔가지고 제가 인사도 좀 드리고 했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학교에서 ROTC를 하고 장교 생활을 했었는데
군대에서 휴가 나오면 바로 이제 여학교부터 달려갔었어요. 그래서 후배들, 친구들, 밥도 사주고, 막걸리도 한 잔 사주고, 그런 게 굉장히 재미있었고, 즐거움이었고, 돈을 쓰면서도 아깝지 않았고, 예. 그런 아주 좋은 추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은 18세의 무학력 청년과의 만남이라고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제가 이제 1년 동안 여학교 생활을 하고 2학년이 되면서 이제 1학년 담임을 이제 맡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학을 위해서 준비를 막 하고 있는 그런 단계였는데 18살 먹은 학생이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청년이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매일신문의 교장선생님 기사를 보고 학교를 방문해서 배우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중퇴가 전부였어요. 학력이라고는. 예.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일하러 나가시니까 이제 학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바늘 공장, 그릇 공장, 우산 공장 이런 데를 좀 전전하다가 이 기사를 보고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중학교 과정이고 중학교 과정을 공부시켜서 이제 검정고시를 치는 학교인데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다 보니까 이거 초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부터 이제 알아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죠. 교육청에다 문의를 해보니까 대구는 검정고시가 그 해는 없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검정고시가 대구에는 계획이 없다고 해서 이 청년은 굉장히 좀 신망을 했었고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른 지방까지 이제 알아봤었습니다. 알아보고 나니까 김천에서 이제 한번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 청년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이 학생이지 21살의 담임이고 18살의 학생, 그죠? 제 친동생이 딱 그때 18살이었어요. 그래서 딱 동생하고 똑같은 나이인 학생과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이게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이 친구하고는 계속 만남을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군대 가 있을 때는 손편지도 자주 보내고, 그 다음에 제가 결혼해서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이사 다닐 때마다 와서 또 이삿짐도 옮겨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청년의 비상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청년이 날아올랐다는 뜻으로 제가 비상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 청년이 83년도에 이제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쳐서 이 검정고시야 한글이니까 쉽었겠죠. 합격을 바로 하고. 그 다음 해에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또 합격을 합니다. 또 그 다음 해에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을 하고요. 그 다음 해에는 구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당시 나이가 이제 21살입니다. 이 학생이 83년도에 찾아올 때 그 또래 애들은 이제 18이었고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이 친구는 초등학교 4학년 학력으로 찾아왔었는데 한 4년 만에 따라 붙이고 오히려 추월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냈었죠. 머리도 일단 좀 따라준 부분도 있고 정말 열성적으로 공부하고 열심히 했다는 거는 누가 봐도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해서 올 초까지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군대에도 공무원 신분으로 군대 1년 다녀오고 중간에 2년 정도는 고시 공부를 해보겠다고 해서 한 2년 쉬었던 기간이 있는데 그걸 빼고는 공무원 생활을 30년 넘게 했죠. 그래서 대구시청에 이제 사무관까지 근무를 했으니까 대단히 꿈을 이루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신분이면서 이제 또 대학에, 야간대학에 입학을 해서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또 추가로 또 방통대도 다니고 열정이 아주 대단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이제 본인이 또 받은 혜택을 또 후배들을 위해서 또 봉사활동도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86년도에는 또 모교에 돌아와서 이제 영어 교사도 하고 우리 학교가 이제 87년에 없어지고 나니까 그 뒤에 93년부터 또 대구 해인학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2013년도부터는 또 대구 무열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이 무열학교는 저하고 활동을 같이 해서 뒤에 따로 좀 자료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산여학교에서 시작된 나눔 활동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지산여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너무 좋은 기억이 있고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제가 고생했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너무 많은 걸 얻었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기회가 되면 또 해보겠다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졸업을 하고 구미에 있는 그 기업체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연히 구미 상록학교 야학교사를 모집한다는 그 광고를 좀 보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좀 바빠서 이제 엄두를 못 내고 있다가 98년도가 돼서 조금 여유가 생겨서 구미 상록학교 교사 생활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좋은 사람들을 좀 제가 여러 명 만났습니다. 지금도 구미에 가면 상록학교라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거의 나이 드신 분 위주로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초등, 중등을 안 나온 젊은이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도 이제 제가 친해져서 제가 형님처럼 모시면서 지금 자주 만나 뵙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도 그냥 야학에 거의 평생을 바친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분들도 여기서도 이제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김천 교도소에 또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김천 교도소, 소년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위해서 이제 검정고시 반을 운영을 하는데 또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구미에 있는 이 상록학교에 요청을 하게 됐어요. 좀 와서 강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록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끼리 팀을 짜서 김천 교도소에 가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좀 이게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경험을 좀 했던 건데요. 교도소에 수업을 들어가 보니까 수업하러 들어가면 철문을 2개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2개의 철문을 통과하고 들어가고 나면 뒤에서 철문을 이렇게 철거덕 닫는 소리가 들리는데 기분이 굉장히 묘한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처음 수업을 할 때는 얘들은 아무래도 이제 외모부터 해서 좀 불량한 애들이 많을 거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좀 수업을 갔었죠. 갔는데 깜짝 놀란 거는 일반 학생들하고 너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 공부를 하겠다고 온 학생들이니까 그 중에서 좀 나은 애들이 왔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너무나 일반 학생들하고 차이가 전혀 없었어요. 얼굴에서도 너무 총명한 부분도 있고 순진한 얼굴도 있고 너무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달라서 굉장히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수업도 제가 상록학교에서 좀 나이 드신 분들 수업하면 내용을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2번, 3번 막 설명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얘들은 설명도 빨리 알아듣고,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범죄자는 타고난 건 아니구나. 그죠?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환경에 따라서 너무 달라질 수 있구나. 이 학생들이 정말 어려서부터 사랑도 받고, 주위에 관심을 많이 받았다면 과연 여기에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경험 아니고 조금 약간 놀란 경험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수업을 계속 나가다 보니까 이제 여름이 되니까 좀 날씨가 좀 더워졌습니다. 교도관이 한 분이 항상 저 뒤에 앉아 있는데 교도관이 이제 오늘은 더우니까 윗도리를 벗고 수업합시다 해서 윗도리를 다 벗고 나니까 이 문신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갑자기 눈을 둘 데가 없어가지고 좀 당황했던 그런 경험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3년도에 제가 대구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되면서 구미 김천에 이제 활동은 그만두게 됐었고요. 그때 이제 학교로 가서 제가 안경광학과에 있다 보니까 안경 전공이라서 이제 뜻이 맞는 사람들하고 좀 해외에도 이제 봉사활동을 조금 다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번 더 검정고시 또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면 기회, 그런 일이 또 발생을 했는데요. 구미 상록학교에서 같이 활동했던 선생님 한 분이 연락이 와서, 육군 제2작전사령부, 만천동에 있는 군부대죠. 거기서 이제 검정고시 반을, 군인들을 위해서 만드는데, 거기에 좀 이렇게 강의해 줄 분을 좀 찾고 있다. 좀 같이 활동을 좀 해줄 수 없느냐고 이제 연락을 왔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게 됐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새로 부임해 오신 그 참모장이라고요. 거기서 이제 그 한 세 번째 정도 높으신 분, 이분이 이제 검정고시 출신이셨는데, 예, 자기가 와보니까 아직도 고등학교 졸업증이 없는 군인들이 좀 있더라. 그래서 얘들을 공부를 좀 시키고 싶다고 해서 예, 만든 게 이제 무열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18세 청년을 같이 활동을 하자고 이렇게 해서 둘이서 이제 같이 활동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 학교가 이제 4번의 시험을 거쳐서 사회 졸업생까지 배출을 하고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국군의 복무 규정이 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아도 이제 현역으로 올 수가 있었는데, 이때 그 2015년 이후로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사람은 현역으로 보내지 않는 걸로 이제 결정이 나면서, 현역으로 들어오는 학생들, 그 장병들은 전부 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는 사람들이 돼서 이 자연스럽게 문을 닫게 됐었죠. 예,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제가 좀 뭐 이렇게 테니스를 좀 치는데, 뭐 같이 테니스를 치는 분 중에서 구미교육청에 있는 분을 좀 또 만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경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뭐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그 뭐 안경을 좀 해주는 봉사활동을 같이 한번 해볼 수 없겠냐 해서, 그 교육청에서도 뭐 자금 지원을 좀 할 테니까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는 또 학생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또 이런 걸 학생들하고 같이 가서 이런 봉사활동을 뭐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이제 지산여학에서 이제 제가 봉사활동하면서 느꼈던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뭐 다른 데서도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 부분도 있고, 또 자연스럽게 뭐 연결이 돼서 하게 됐던 그런 부분도 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야학교 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사진을 한두 장 담아봤고요. 이 학생이 그 18살 청년입니다. 청년이고, 이거는 뭐 지산제, 우리 지산여학교에서 행사할 때의 사진이고요. 그날 그 행사할 때 학생들이 저희들은 그때 행사할 때 그 1일차집 티켓 같은 것도 이제 팔고 해서 지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학생들의 장기자랑 이런 것도 보고 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 사회자가 다음 행사 뭐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뒤에서 돌발 상황이 생겨갖고 이게 갑자기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다. 손님들은 기다리고 있고, 그 답답한 마음에 제가 기타를 들고 쫓아가서 노래를 한 곡 불렀던 뭐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뒤로 사회생활 하면서 뭐 여러 뭐 이렇게 뭐 상이나 이런 것도 조금 받은 적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뭐 상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감을 했었고, 그때 이제 우리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공로패가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는 그런 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무열학교, 이제 군 장병들을 이제 교육을 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검정고시 치게 해서 뭐 여기 1회, 3회, 뭐 4회 이렇게 졸업생을 좀 배출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구미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뭐 안경 맞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런 봉사활동 기회를 좀 제공해주고, 학생들이 봉사의 가치를 좀 깨닫게 좀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제가 해외 지인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해외 봉사를 한번 다녀봤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산여학에서 찾은 나눔의 의미로 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도 계속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지산여학교에서 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가 뭔가 시간을 내고 뭐 이런 거는 제가 뭐 투자를 했는 건 맞지만 그 이상으로 얻은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우리 친구들 중에서 가장 친하고 가장 많이 만나고 하는 친구들이 이때 야학에서 만났던 동기들입니다. 요 뒤에 보면은 김지근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하시겠지만,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평생 가는 친구들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8살 청년, 지금도 만나고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뭐 내가 나눠준 것보다 더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TV 같은 데 보시면은 뭐 봉사활동이나 이런 거 하신 분 인터뷰를 하면은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아니면 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진짜가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정말 봉사가 만약에 정말 내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내가 참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해보면 나름대로 보람도 찾고 또 얻는 게 많으니까, 실제 한번 또 해본 분들은 자꾸 하게 되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은 정말 가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은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지산여학교에서 만났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좋았고, 제가 상록학교에서 만났던 분들도 너무 좋은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면 정말 가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뭐 좋은 사람 만나려면 봉사활동을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진 것이 없어도 이제 나눔과 봉사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해외 봉사활동도 좀 다닌다고 말씀을 좀 드렸지만, 해외 봉사활동 가면 뜻있는 사람 보고 이제 같이 가자 그러면 나는 할 거 없다. 나는 아무것도 뭐 아는 것도 없고 뭐 그런데 그러면 가서 그냥 몸으로라도 좀 해주면 된다 해서 해외에 있는 뭐 초등학교 이런 데 가서 뭐 책상도 고쳐주고 페인트 칠도 하고 뭐 이런 활동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만 있다면 뭐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충분히 이제 봉사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사는 뭐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제 짧은 그 발표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정근 선생님이 나오셔서 그 뒤에 또 지산여학교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도서관 관장님 이하 도서관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김연희 선생님에게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렇게 제가 야학교에서 84년부터 86년 2월까지 있었는데 2년간 있었습니다. 그때에 대한 이정현 선생님은 좀 깊숙한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에피소드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했는 말들이 좀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준비했는 거하고 섞어가면서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지산여학교 위치를 한번 찾아보려고 몇 번 갔는데 흔적도 없어지고 주소는 그대로 맞습니다. 지산동 500번지인데 칠판이 있어가 제가 잠시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두산 5거리에서 이렇게 쭉 오면은 여기가 건물 쪽이고요. 여기에 지산파출소가 있습니다. 여기. 옛날에 지산파출소 위치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지금은 지산파출소 정문이 여기 있지만은 예전에 여기 있었어요. 그래, 야학교가 없어질 쯤에 우회되었던가 아마 여기는 거의 벌파입니다. 이건 벌파이고, 여기가 길이 있었는데 이게 버스 다니는 20번 길하고 55번 길입니다. 이게 55번 길인데 제가 야학교가 거의 끝날 무렵에 딱 보니까 공사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이 건물을 지산파출소 건물을 새로 짓는데 문이 여어 있던 게 이쪽으로 내는 거예요. 그 저거 와 저랬노? 이건 완전 벌파인데. 그래가 이제 이건 지금 지산도 큰 도로고요. 옛날 도로는 이건데 지산여학교는 여기에서 버스를 내리면 요래 골목이 좀 더 가가지고 요래 꺾어 들어갑니다. 요가 지산교회입니다. 지산교회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좀 설명을 다시 하려고 여기서 드릴게요. 요 골목을 들어가면은 야학교 안에 내부가 의대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거는 운동장이고 정문에서 들어가고 열에 있었습니다. 건물이.
요 이제 입구를 요래 가지고 우리가 저희들이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 벽면에 그다라이 깃대는 낮아도 깃발은 휘날린다 하는 우리 그 교고가 거기 붙어 있었는데 들어가면 바로 보이기 때문에 가슴이 이제 찌릿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요건 교실이었고 요것도 교실이었고 요거는 교무실이고 요건 조그만한 교실인데 1학년들. 그러고 요 이제 제가 좀 이따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게 사택입니다. 사택.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교감 사택입니다. 교감 캐야 그때 뭐 대학생들인데 요래 먼저 말씀을 이제 기본적인 말씀을 해드리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보통 아까 이정현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그런 비슷한 경로를 거쳐가지고 여학교 선생님으로 갔는데 대학교 입학을 3월 달에 하지만은 시험 치고 있다가 그 대학 입학하기 전에 2월 달에 저 학교를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먼저 가갖고 그 교사를 한다는 그걸 내용을 알아가지고 뭐 어쩌다가 거기 가게 됐는데 이때는 제가 갔는 게 84년도 그 2월 달인데 그때 우리나라 상황을 잠시 말씀드린다면은 60년, 70년대 경제개발이 일어나가지고 한참 게다가 80년대 들었을 때는 좀 이래 생활이 좀 이래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84년도 들어갔을 때는 우리 전에 선배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쳤던데 그 학생 수보다 한창 이제 줄어드는 상태예요. 애들이 많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84년도 들어가니까 제가 1학년 가자마자 그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이 있는데 1학년 담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담임은 이제 이 개편이 왜 되는가 하면은 학년마다 담임이 있고 부담임이 있고 그러고 학생이 있는데 보통 담임은 남자 선생님, 부담임은 여자 선생님인데 제가 84년도 1학년 때 했을 때는 선생님은 2명인데 학생은 1명이었어요. 그때 여학생이었는데 1명이었는데 이 여학생이 좀 더 사진에 제가 그 나오는데 이제 하면은 일단 교사로서 좀 출발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많이 느끼고 하는 우리 선생님들도 있고 학생들하고 뒹굴면서 이제 느낀 점도 있지만은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에 대한 제 그 말씀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제 여기에 요 어른, 계시는 어른인데, 제가 가만 잘 못 잡겠습니다만, 84년도 저분이 한 40대, 50대는 아니었을 거예요. 40대 때인데, 미군 부대 근무를 하셨고, 미군 부대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보통 학교에 저희들이 수업을 하면은 교장 선생님이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오시지도 않았는데, 딱 오시는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은, 여기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 그 정신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교장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 오시고 예배 시간이 하루 있었고, 그거는 교장 선생님이 오셨고, 두 번째는 학교 살림살이 하는데 돈 주러 오셨어요. 근데 여기 학교를 운영을 하려고 하면 돈이 뭐가 필요했는가 하면은 학생들한테 돈을 받는 건 한 개도 없고, 대학교 교사들이 회비로 한 달 1,000원 못 받고, 사실상 실질적인 수익은 그거밖에 없었고, 어디서 뭐 이래 보조라든지 이런 건 하나도 없었고, 전부 다 교장 선생님 월급을 받으셨는 데서 그 월급을 쪼개가 학교에 먼저 보태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도 학생이고 부모한테 용돈을 타가 쓰는 입장에서는 그 의미를 몰랐지만은, 이게 시간이 지나고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도 해보고 자식을 키우면서 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월급을 받아가 집에
나눠주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몰랐지만은 전부 학교로 오는 거예요. 근데 학교는 돈 쓸 일이 엄청 많습니다. 이래 보면은. 근데 저희들 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 학교의 행사는 다 합니다. 소풍도 갔고, 수학여행도 갔고, 학예 발표회도 있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또 특수하게 야학교만의 특수한 행사가 또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또 기독교인은 수양회도 갔었고, 또 야학 학생들하고 또 이래 어떤 행사 지산제락하는 뭐 학예 발표이지만 그런 거.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 행사하는 것보다는 행사 더 많으니까 아무리 아껴 쓴다 해도 돈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모든 걸 교장 선생님이 다 그 감당을 하셨고 지금도 참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가가 참 대단하신데 또 더 대단하신 분은 그 사모님. 사모님이 가끔 오셨는데 얼굴 한번 찡그리는 거 없이 집에서는 싸우면 안 싸웠겠습니까? 살림 뭐 하면 뭐 생활비 있니 없니 뭐 우리 사모님 성격으로는 안 그랬지 싶지만은 보통은 일반 가정은 그랬을 겁니다. 그래도 거의 뭐 20몇 년을 그런 생활을 교장 선생님이 하셨으니까 그게 이제 지금도 솔직한 말로는 그 세월을 어떻게 견디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는 다 이해를 못 합니다. 일반 저희들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너무 대단하시는 분이고, 그 살아오면서 저도 뭐 나이가 이제 좀 되어 갑니다만은 누구를 존경한다 하는 의미. 우리가 보면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런 말은 많이 쓰는데 존경한다는 의미는 부쩍 머리에 안 떠오르거든요. 저 사람 대단하다. 뭐 이러지. 내 저 사람 존경한다. 이런 말은 안 뜨는데 거의 유일하게 제 머릿속에서 대단하다 하는 말을 하면 아니다. 이거는 모자란다. 그 뒤에 뭔가 다른 말이 있는데 생각하면 존경이란 말이 떠오르는데 그분이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결혼할 때 주례로도 교장 선생님 주례로 모셨고 그러고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계셨을 때 중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는데 미국 가시기 전에 또 대구 쪽에 계실 때 또 찾아뵙기도 하고 우리 퇴직 선생님 전부 다 이래 모여가 가기도 하고 인사도 드리고 이랬었습니다. 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우리 교장 선생님을 이래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어서 저로서는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사진은 85년 8월 달인데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납니다만은 이 외관 쪽에 수양회 갔을 때입니다. 수양회 갔을 때고, 여기 옆에 여 선생님이 그때 교감 선생님. 요 교감 선생님 전에 85년 8월 달 같으면은 2학기 이제 들어가기 전인데 85년 교감 선생님 말고 그 전에 금방 말씀해 주시는 이정년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을 하셨고, 교감 선생님이 이제 ROTC 이제 가가 바쁘니까 학교 생활 바쁘니까 능가 주셨을 때 수양회를 가신 분. 그리고 요 이현주 선생님이 전분주에 말씀해 주신 분. 그리고 요 분은 어디고 울진 쪽에 지금 중학교 교장 하시는 분. 요 전부 우리 동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는 전 작가 나가 이제 삼성 있다가 삼성 계열사 전무까지 하다가 이제 퇴직이 했고 우리 그 동기들이 그런데 일단 교장 선생님은 제가 뭐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도 부끄러우니까 하고요. 이건 이제 현직 선생님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행사가 일반 학교 플러스 야학교 행사인데 요 행사가 뭐냐면은 제가 기억이 사진에 뒤에 적어 놓지를 않아가 기억을 아무리 떠올리는데 지금 수양회를 마쳤는지 검정고시 준비 합숙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검정고시 준비 합숙을 했다고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학교 교실 옆입니다. 여기서 잠시 말씀드린다면은 요 교사 사택하고 요 교무실하고 요입니다. 여기 요 위치인데 밑에 솥하고 이렇게 깔고 앉아 있는 거 보면서 사진을 찍은 거 보니까 검정고시 준비하고 마치고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왜 솥이 있는가 하면은
합숙을 한 일주일 합니다. 선생님들이 애들도 학교에서 자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자는데 식사, 저 소철 보이기는 밥은 뭘 해먹는지 모르지만 낮에는 국수를 삶아가 여선생님들이 뭐 국수를 삶고 해가지고 밥그릇도 모자라니까 여선생님들 자기 집에서 밥그릇 일부 가오고 그래가 이제 국수 삶아가 나눠 먹는데 이제 국수 삶았던 소치입니다. 그 이제 요 위에 여분들은 군대 아까 이정진 선생님 말씀했는데 군대 이제 휴가 받으면 무조건 1차적으로 뛰어오는 데가 여고 자기들이 그 선생님 여튼 퇴직했는 선생님들 요 금방 이정영 선생님 요 머리가 짧은 거 보이기는 RT 지금 기가 바짝 들어가 있는 그 시절입니다. 그 이제 이 머리를 보고 84년도인지 5년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머리가 좀 길면 85년도고요. 짧으면 84년도입니다. RT가 이제 3학년 4학년 때 하는데 3학년 때는 머리가 짧았고 완전 군기 이제 첫 100m 그래 하니까 그래서 보이고 요 여선생님들 전부 준비해신 여선생님들입니다. 그게 이제 학교가 요 교실인데 다음에 나오지 싶은데 요거는 이제 소풍. 예. 소풍 환자 가는 그 외관역에 이때 지금 생각하니까 무슨 돈이 있어가 외관 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보통 요거는 회비를 못 알겠지만 그런 게 있고 예. 84년도 외관 석적으로 갔을 겁니다. 제 기억에는. 그러나 요거는 85년도 소풍인데 현재 송해공원입니다. 지금 최근에 송해공원 개발하고 가셔보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고 지금 요 사진 찍은 데가 어딘가 하면은 지금 송해공원을 가시면은 그 주차장 쪽에 말고 완전 반대 산 쪽입니다. 그때는 물이 좀 없어가 걸로 가가지고 요만한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소풍 전부 모였던 사진입니다. 그때 이제 여기 보면은 위에 전부 선생님들 밑에 학생들 이렇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학생들이 보통 한 7명 정도, 8명, 9명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85년도니까 학교가 87년도 없어지고 하니까 85년도 가면 이제 거의 이 야학교가 끝남 갈 무렵, 이제 마무리될 무렵 그 마지막 쪽에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현직 선생님들을 제가 몇 분 이야기하면 아까 사택 적을 아까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사 하기 전에 저 학교 건물들이 돼지우리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난 그리 있다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저기 양계장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도 돼지우리로 알았습니다. 근데 돼지우리를 그 양계장을 개조를 해가 교실을 만들고 우리 선배 선생님들이 다 일일이 페인트를 칠을 하고 정리를 해가 만들어낸 그 상태, 안정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들어갔는데 현장 선생님들이 이제 처음에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했는 게 이제 보통 이제 2월달 가니까 1월달, 2월달 교사 모집이 되어가 선생님들 오면 제일 그 먼저 와는 선생님들이 뭐를 하러 가는가 하면은 신입생 모집을 하러 가는데 지금같이 뭐 매스컴 이런 것도 없고 뭐 카톡 이런 것도 전혀 없으니까 그냥 벽보 풀칠하러 벽보 붙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한 두세 명이 풀통 한 개 하고 부도하고 포스터 이래 영화 옛날 포스터 붙이듯이 들고 갑니다. 들고 가는데 지금도 제가 그 기억이 나는데 이 참 저한테는 하도를 많이 던지는 문제인데 지금 저 대덕 파출소 그러니까 미래니 맨션 앞에 파출소가 하나 있습니다. 대덕 파출소인데 그 당시로는 84년도인데 그때 상동교가 없었지 싶어요. 제 생각에는. 상동교가 없었고 거기에서 저 앞산 순환도로가 포장은 깔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그런 시절입니다. 82년도에는 확실히 포장이 안 깔렸었어요. 근데 84년은 깔렸는지 모르겠는데 풀칠을 하러 가는데 뭣도 모르고 대덕 파출소 바로 앞에 있는 전봇대에다가 풀칠을 하면서 붙였어요. 그때 이제 제하고 남선생 하나하고 여선생하고 이렇게 3명이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저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학생을 모집하는데 벽이나 이렇게 붙였는데 벽은 이래 끌끌끌하게 잘 안 붙고 전봇대는 좀 맨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풀칠하면 잘 붙을 기라 하는 단순한 생각에 부치가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니까 경찰이 뛰어나오는 거예요. 야, 왜 붙여? 굉장히 머쓱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순간적으로 스치는 게, 나는 좋은 일을 한다고. 이 좋은 일이 싶은 나쁜 일은 아닌데. 되게 머쓱하니까. 그때는 저도 어려가지고 그 감정을 잘 몰랐는데, 그게 지금 나눔의 의미라 하는 그 쪽으로 이제 들어간다면은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이거였습니다. 개인이 어떤 좋은 일을 하려고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공공의 이익하고 이제 배치가 되었을 때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거기에 이제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그건 해결점은 없어요. 그건 무조건 공공의 이익에 따라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개인이 생각했을 때는 좀 답답한데 풀 수는 없는 방법.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을 하면 뭐 친구들하고 술 먹으면 하면 그런 게 인생인가 보다 딱 하면서 넘어가 버리는데 항상 살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부딪히거든요. 그런 걸 아직도 이제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교실 그 사택은 교감 선생님들 사택인데 보통 그 학생들도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그 당시 그 대학교 교사들, 저희들 교사들도 그렇게 뭐라 합니까? 애들보다는 좀 나았지만은 경제적으로 뭐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거의 대다수가 뭐라고 해야 되나? 지방에서 대학교를 이제 유학 왔는데 자취를 하거나 돈이 없었으니까 선생님들 하숙은 보냈을 거예요. 하숙에 있는 선생님은 내 기억이 안 납니다. 좀 애한 학교 근처에 자취를 하는데 그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마치자마자 뭐 영대에서도 오고 가지고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경대 나왔습니다만 경대 같으면은 한창 지금 무슨 대구공고 쪽까지로 내려와 가지고 20번을 버스 타야 되고 한창 내려와 20번을 타고 또 야학교로 올라가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 길로 와가 그때는 또 20번이 건물까지 가는 게 있고 지산동인가 어디 멈춰놓은 게 따로 있었어요. 그래 우리는 거기 30분마다 한 번 오는 그걸 마차가 와야 되고요. 그래 이제 그 시간을 이제 넣으면 안 되니까 이제 계산이 잘 안 되니까 지금 우리 야학교 선생님이 이제 시간이 40년이 흘렀습니다만은 지금도 그 영향이 있는지 모르지만 모임을 하면은 빨리 오면 빨리 오지 지가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에는 그 영향 같아요. 왜 그러면 수업을 해야 되니까 무슨 돌발 사건이 나타나가지고 늦어질지 모르니까 학교 수업은 좀 덜 하더라도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오고 또 오면 남선생님들은 그래 왔고 또 이제 우리 그때 교감 선생님 이야기가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마음가짐이 있었는가 하면은 학교 애들하고 시험을 치면은 요새 같으면 자기가 이래 팔절지 같은데 문제를 내 가지고 워드를 치겠죠. 근데 이제 좀 그거보다 좀 전으로 간다면은 적어 가지고 복사를 해가 애들을 시험 치면 되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복사하지 마라. 복사하면 성의 없다. 애들한테. 그래가지고 써갖고 등사기에 이제 철필로 다 그걸 자기가 썼는 걸 다 긁었습니다. 84년도, 85년도는. 그게 뭐냐면은 그거 하나 긁음으로써 우리 교사의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자. 그러면 여선생님들은 끌지는 못해요. 긁으면 이 힘 조절이 안 되면은 이 째지거든. 등사를 해보신 분도 계시고 등사를 모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러면 얄부란 종에다가 긁어가지고 글자를 끌어가 등사기에 붙여가 밀면은 나오는데 여선생님이 바빠가 자기 대학교 시험 치는데 복사를 한번 해가 시험 쳐가 교감 선생님한테 교장 선생님은 그런 거 타치도 안 합니다. 모르고 교감 선생님한테 한번 시급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눈물 찔끔 짜면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오지 마라. 성의 없이 복사해가지고 아들 시험 치나 그게 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들끼리 마음가짐을 가졌었어요. 그게 이제 그는 자기 돈 1,000원 내고 그때 제 기억에
차비 버스비가 90원이었는가 그쯤 될 겁니다. 정확한 기억은 하는데 제가 90원 됐는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쯤 됐는데 경대에서 올라가면은 1시간 걸리고 또 제 경우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집이 지금 서부정역 넘어 볼리동 쪽에 있어가 20분 타고 봉두시장에 내려가지고 또 버스를 바꿔 타야 되고 이러니까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한성이 없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 근데 이제 저는 또 그런 경우지만 선생님들은 전부 다 초원에서 올라와가 밥도 못 먹고 하는데 이제 이 사택에 수업을 마치면 모입니다. 모이면은 교화감 선생님이 여선생님들이 좀 갖다 주는 쌀을 가지고 밥을 해놓으면 교화감 선생님 집에 돌아오기도 전에 다른 선생님이 와서 퍼먹는 거라. 먹으면 교화감 선생님이 나중에 와서 먹으려고 하면은 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짜증도 좀 내고 자기는 배가 고파 왔는데 뭐 간식할 거는 없고 뭐 그러니까 이제 여담으로 이때 제일 맛있게 먹었던 반찬이 뭐냐면은 지금은 그게 슈퍼 같은 데 가도 없는데 그때 삼겹살은 뭐냐면은 냉동 삼겹살이었어요. 슈퍼에 가면 지금 아이스크림 이래 문 열면은 아이스크림이 있듯이 그런 냉장고를 열면은 안에 납작한 냉동 삼겹살이 있었고 그건 또 구워 먹으려고 하면 양이 적기 때문에 구워 먹지는 안 하고 무슨 국 끓여만 막 그걸 얘가 팔팔 끓여 먹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꽁초 통조림. 모든 양파, 고추, 양념 있는 거 다 썰이가 꽁치 통조림을 넣고 고춧가루를 넣어가 먹는데 그게 너무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나고 제가 한번 해무예요. 이제 이래 집에서 이제 이래 꽁치 통조림 사면 뭐 애들은 전혀 안 먹지만 먹으면 옛날 그 맛이 안 납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막 지민직하고 또 저 사택이 뭐냐면 부엌이 하나 있었는데 겨울에 연탄을 못 뗐어요. 연탄 왜 그런가 하면 가스 때문에 사고가 나가 싶어요. 이게 하도 이제 오래된 집이고 사고가 나가 싶으니까 전기장판을 하나 2칸쯤 되는데 한쪽에는 전기장판이 있고 한쪽에는 전기장판이 없습니다. 겨울에 자면 추워 죽습니다. 달달달달 뜨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방 천장에 쥐들이 잘 놉니다. 다다다닥 하는데 낮에 되면 자다 보면 쥐가 요 코 앞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금 생각에는 그걸 이제 왜 얘기하냐면 그때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고 막 이랬는데 그런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모두가 아침에 일어나가 준비하고 또 애들 오기 전에 한 3시, 2시인가 3시쯤 수업을 서너 시 수업을 시작했으면은 그때 학교에서 마쳐오는 선생님들, 준비하는 선생님들 좀 한 10시쯤 일찍 와갖고 선생님 엄마 점심 준다고 좀 준비하는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이 어디가 현직 선생님들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받는 것도 없고 자기 돈 써가면서 회비 한 달 1,000원 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그 선생님들이 지금 이 나이에 제일 친한 친구, 지금도 제일 친한 친구 모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때 학생들, 아까 요 이제 소풍, 여기 이제 애들, 요가 제가 처음 맡았던 1학년 하나밖에 없었다 하는 학생, 연옥이. 요가 2학년이고 요거 둘이가 3학년이 싶은데 현재이고 이름이 가망합니다. 하나는 현재는 분명하고 내가 맡았던 애는 연옥이고. 근데 이놈이 머리에 84년도 당시에 보통은 안 그랬겠는데 머리에 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가. 저 때는 이가 좀 없어질 때인데 이가 굉장히 많아서 우리 부담임 선생님이 자기 집에 데리고 가가 이 잡는 그 약이 어떤 게인지 모르지만 하나 그걸 그렇게 해가 이를 다 잡고 또 집에 앉아 가정방문도 가고 그래 이제 우리는 야야 학교 빠지지 말고 야 학교만 오면 우리는 감사한 그런 이제 시절이 84년도였습니다. 이게 이제 외관 석적 쪽에 소풍 갖는 그기고요. 요것도 이제 아까 그 송해공원에 요 우리 금방 말씀하셨는 이정현 선생님하고 요 재고 요 이제 요 3명 학생 요 연옥이 요래 됐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야학교
일반 학교로 보면은 학교 발표쯤 될 겁니다, 이게. 지산제라고. 여기 이제, 여기 84년도니까 그때 13회를 했네요. 13회 지산제고, 요거는 1학년 아까 대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요거가 2, 3학년 학생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노래자랑을 하는 건지 뭐 하여튼 그런 폼인데 시야가 나오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고 이제 그 현직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이제 이런 시절이 지나면은 또 대학교 4학년 1학기까지 계속 선생님을 하신 분도 계시고 보통의 경우는 한 3학년 1학기 정도 하시면은 또 자기 취직 그 공부도 있고 뭐 이래 됐는데 저희들 84년도, 85년도 있었을 때는 그 전에 선생님들은 4대 출신들이 많았어요. 4대. 그러니까 선생님 되는 그 4대가 많았는데 저희들 때는 4대 선생님보다는 일반 학과가 더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4대가 아니고 금방 제 전에 말씀해 주신 이준 선생님은 전작가고 보통 다 그런 선생님들 있었는데 이제 4대 선생님한테 우리가 좀 어떻게 하는 교육 이주 과정을 또 느끼가면서 이제 그래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고 이제 요거는 현직 교사를 하면은 퇴직을 하면은 퇴직 교사 선생님들 모임이 있는데 그 퇴직 교사 그 선생님들 모임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름이 샘드레입니다. 샘드레고 그 밑에 이제 하나 하부 조직이라 할까요? 우리 동기들. 우리 선생님 동기들끼리 좀 하나를 따로 못 하는 게 톱니바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도 이걸 이번 기회에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디비져 봤는데 자료가 몇 개 안 나오는데 저도 몰랐는데 제가 88년 샘들의 회장이었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게 뭐냐면은 88년 1월 달에 샘들의 모임을 하자고 퇴직 선생님들한테 우리가 언제 모입니다. 취지를 말하는 편지를 써야 되는데 제가 적었던 초안입니다. 초안이 뜨겠어요. 그렇게는 이제 실질적인 건 다 보내고 그건 없고 초안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그 초안 중에 이제 마지막 내용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88년 2월 그렇게 이제 퇴직을 하고 학교도 없어졌을 때네요. 88년 2월 예상 토론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1번 샘들의 발전적 변화 1. 장학금을 현 취지대로 간직한다. 2. 장학금을 융통성 있게 용도 변경한다. 그러고 기타. 다른 거는 또 샘들 현 침묵을 위해 노력한다. 샘들 회복에 대해서 뭐 이런 다음 또 예상 토론인데 이 샘들회가 퇴직을 하고 샘들회 선생님이 뭐냐면은 졸업했던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돈을 구자로 이제 못 얻는 그런 공문입니다. 공문이고, 이제 뒤에 이제 저희들끼리만 살짝 빠져나왔는 그 샘들은 소속되어 있고, 이제 우리 소모임입니다. 톱니바퀴가 있었는데, 요거는 그 톱니바퀴 모임 하자고 편지는 안 보냈고, 우리 총무님이 엽서로 이제 다 보냈는데, 이 저한테 왔는 걸 제가 몇 장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지금 저 볼리동인데 저기 달서구 볼리동이거든요. 달서구 볼리동인데 저기 서구냐 달서구냐를 저걸 느끼면서 제가 머리에 하나 떠올린 게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지산야학교가 지산동 500번지는 확실히 맞는데 그 당시에 수성구였는지 동구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거는 관할 경찰서는 동부 경찰서였습니다. 왜 제가 그걸 확실히 알고 있는가 하면은 저 때는 정치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야학교 하면은 이 뭐라고 첫 번째 어떤 요주의 극입니다. 그리고 동부 경찰서 보안 경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자주 오고 했는데 오마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뭐냐면 등사기입니다. 등사기. 왜 그러면 유인물을 뿌릴까 싶어가. 근데 우리 그 당시 현직 선생님들도 좀 그런 생각을 갖고 그 당시 대학생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좀 더 갖고 있는 선생들이 뭘 하려면은 우리들이 굉장히 말렸어요. 이거는 순수 야학이다. 시간이 이제
몇 년이 흘러가지고 이런데 여기서 네 생각은 알지만은 여기 노동야학으로서 물이 뻗어나가면 이 야학교는 안 된다. 그래갖고 좀 심한 사람은 잘 탈려갖고 그만두기도 하고 이제 신입선생 하고 싶다 하면 오면은 그거부터 먼저 따졌습니다. 이제 그런 식을 따졌는데 도무경찰서 보안과정이 오니까 지가 막 뛰다니는 저런 집이에요. 불도 못 여는 집이에요. 밥도 못 먹으니까 이 양반들이 다음에 올 때는 먹을 걸 들고 옵니다. 들고 오고 앞에 있던 지산파출소의 주 경계 건물이고 그 당시에 집도 몇 채 없고 했는데 그 주민들은 저희들을 이제 좋게 봐주시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밤늦게까지 한 10시 뭐 이때 애들이 끝나고 가고 이렇게 젊은 아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불안했는지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고 뭐 그런 사정이 있었고 한데 그래도 동부경찰서 보안과장까지 아니라 보안 그때 보안 그 경찰분이 오시가 뭐 자기들 감동해가 뭐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뭐 그런 감동보다는 제발 안 왔으마. 제발 안 왔으마. 타치만 좀 안 해줬으마. 그런 세월들이 지나가지고 이제 경제적으로 좀 되고 하니까 중학교도 안 나오는 애들이 없고 중학교 검정고시 그거니까. 그래가 제가 86년도까지는 대충 관여를 했습니다만 그 뒤에 86년 말 뒤에 후배 선생님들이 이어받고 87년도에 학교가 없어지고 그 건물도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지금 이래 한번 가봐도 그 위치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산파출소 뒷건물로 가가 대충 요래 이제 버스 내렸을 때 눈을 감고 대충 요래를 가면은 여기서 꺾어서 가고 앞에 지산 교회가 있으니까 저거 거리를 계산하면 한 요쯤 되겠다. 요래만 감을 하는데 하고 또 하나 기억나는 거는 제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요 자리가 야학교 선생님 할 때 선생님들하고 수영하러 왔던 못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요 근처입니다. 근데 다른 선생님한테 요 아파트 단지가 그때 못이라 하는데 그때는 야학교에서 걸어 놓으면은 진짜 논밭 이래 진짜 논두렁길로 건너가지고 옆에 기억은 풀이 이마에 자랐는데 그걸 거치고 약간 언덕까지로 올라가면 못이 큰 게 하나 있었는데 거기 100%는 아니더라도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요 뒤쪽입니다. 하여튼 요 근처라요. 지산파출소에 이렇게 걸어 나와가지고 방향을 표시하면은 그게 이제 요 도서관에 그런 인연도 있는 거고 이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재산여학교를 기억해 주셔가지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도서관 관계자분들한테 상당히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두서없었지만은 제 말씀은 여기서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